좁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대 교행하기 힘들겠죠? 3.8m랍니다. 양쪽 다 도로폭은 같대요. 오! 센터로 연결 중입니다. 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이구, 바로 연락이 됐네요. 아이고. 너무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신 거예요? 예. 다른 차량과 추돌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럼 고객님 우선 아이고. 연락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허. 이제요? 네. 우리 지금 위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상대 측이 보내온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아내가 주도로 구분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상대는 스포티지고요. 스포티지가 제네시스를 들이받아 계열까지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스키드 마크도 없다고 그래요. 엄청난 과속을 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박차도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만약 빨랐으면 톡 치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정도 속도면 저쪽에 차 와요. 저기 상대차. 예. 요때 요 거리를 재보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요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전봇대 길이 나오네. 여기 요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예. 요 상황에서 요 거리를 재보면은 그러면 속도를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제네시스 센터 예. 불박차는 전봇대가 지금 전기줄이 연결이 안 돼 있나? 예. 어느 쪽이 더 먼지 속도가 비슷해 보인다는 분 계신데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여하튼 상대 측에서 블랙박스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가 좀 편집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 상대차에는 뭐 똑같네. 50대 50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주도로, 부도로는 이쪽은 포장이 돼 있고 상대측은 포장이 안 돼 있다 그러든가 비포장이고 뭐 과속방지턱도 있다 그러든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도로 넓이는요 3.8m면은 같은 거예요. 3.8m 도로 넓이 같고요. 방지턱이 있는 농로도 네, 그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또는 그 방지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폭으로 따집니다. 폭으로. 예, 상대가 설령 비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일단 도로 넓이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는요. 아니 상대가 산타페인가? 예, 스포티지가 센터로 연결 중입니다. 스포티지가 더 큰 제네시스를 이렇게 개울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럼 상대 측에서 보내온 영상 보시죠. 상대 측에서 보내온 영상인데요. 예. 상대 측에서 보내온 영상이 다시 한번요. 요거는 화각이 되게 좁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진짜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의 동시에. 이거 보면 50대 50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자, 우리가 피해자로 주장하고 상대는 50대 50을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50대 50이다. 상대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50대 50이다가 56%, 상대가 더 잘못이다가 38%, 상대차 100%가 6%입니다. 이거는요.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 상대차 영상에 좀 원본을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사본은요. 사본은 느리게 재생되도록 편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두 차의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보면 되겠죠. 상대차가 처음 보였을 때 여기서 사고 나는데 그 전에 상대차 보일 때 이때 나는 여기에요. 집이 있는데 집. 요 집. 여기. 요 딱 지나니까 보이죠? 그러면 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지금 여기 똑같은 상황. 여기다 갖다 놓고 재보는 거예요. 그래 거리가 얼마인지. 요걸 재서 그럼 속도가 나오겠죠. 상대가 원본 영상을 안 주면은 원본 영상도 그 앞쪽 영상도 있긴 있는데요. 중간에 영상이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넣어놨는데 요거는 상대 원본 영상 달라고 그래요. 상대 측에서 못 준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요때 거리 재보세요. 그럼 두 차의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박차에 근데 상대차 영상 보면 들어오는 거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현저한 선진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현저한 선진입 그것도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지금 상대 영상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본 영상과 거리를 측정해 보십시오. 이럴 때 가끔 또 이 교통조사관이나 보험사 직원들은 도로 넓이 같으면 우측차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측차.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오네? 봐봐 오른쪽에서 오잖아. 오른쪽에서 예. 근데 불박천 여기서까지 얼마 안 돼요. 50m 안 돼 보여요. 근데 여기는 전봇대 하나가 기본적으로 시골에서 한 50m 되거든요. 그럼 상대가 더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 갖고서 판단 못 하겠네요. 예. 아이쿠. 거리에 따른 속도, 그리고 상대차 원본 영상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울에 빠져서 진짜 많이 공포스러우셨을 텐데요. 예,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극복하시고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가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가지 파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잘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오토바이인데요. 예, 그런데 저 앞에 어떤 오토바이 한 대가요. 번호판이 없어요. 요 오토바이, 요거. 지금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어요. 저러면 욕먹지. 안 되지. 야, 번호판이 없으면 모자이크 할 것도 없어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라이더들이 욕먹는 거야. 저 차를 좀 세워야 되겠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근데 저 차를 세워야 될 텐데, 띠띠, 옆으로, 근데 그냥 가요. 저 차를 좀 세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옳지. 당신 아까 나 왜 툭 치고 갔어? 당신 뺑소니야. 그러면 내가 그럼 경찰 불러서 얘기해볼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제 말을 걸어야 돼요. 삐디. 차 세워. 세웠어요. 아까 내 쳤었어요, 네. 내 쳤었다고요, 앞에. 공사통 쳐가지고.
나 아까 툭 치고 왜 그냥 가요? 그런데 와, 밀고 그냥 갔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 예, 그냥 가버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제보드립니다. 아침 출근하던 중에 제 옆으로 위험하게 끼어들게 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화도 나는데 상대는 번호판도 없어요. 그래서 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좋게 보지 않는 저로서는 저걸 신고할 마음으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쫓아서 세우게 하니 정차후 상대 운전자가 내렸고요. 저는 상대를 도망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나랑 부딪혔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너 나 부딪히고 왜 그냥 가느냐.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112 전화번호를 누르니까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더라고요.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잡으면서 앞을 막아섰는데 저를 튼 다음에 저를 밀고 가버렸어요. 처음에 악셀 당길 때 저는 밀리다가 결국 옆으로 비켜지며 넘어졌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도망간 상태예요. 경찰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가 희귀한 오토바이라서 방송만 타면 찾을 수 있는데 혹시 도움받을 수 없을까요? 왜 희귀한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희귀하다고 그러시는데요. 오토바이가 희귀한가요? 예.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뺑소니범은 언론이든 인터넷이든 공개해서 제보받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당하게 될까요? 오토바이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거라 공개하면 되면 잡는 건 쉬울 거라고 봅니다. 얼굴만 안 보이면 되죠. 예, 그리고 오토바이가 희귀하다 하더라도 뭐 딱 한 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람을 저렇게 밀고 가면은 잡히면 처벌이 크게 될 것 같은데 자수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예, 다시 한번. 자, 세우세요. 아까 내 툭쳤어요, 네? 내 툭쳤다고요, 아저씨. 공사tuk처럼요. 기다리세요. 뺑소니 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 4월 26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경에. 저건 뺑소니가 아니고요. 특수상해죄죠. 오토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갖다 밀어서 다치게 했으니까요. 일부러 사람 다치게 한 것은 뺑소니는 빠집니다. 뺑소니는 일부러가 아니고 실수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가는 게 뺑소니고요. 지금 거는 뺑소니보다 더 무겁습니다. 처벌이. 특수상해죄가. 결국은 경찰에서 찾을 것 같은데요. CCTV 쭉 찾으면요. 자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시 승강장에 지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을 택시 승강장에서 태우고 갑니다. 하다가 와, 다시 보시죠. 어디서? 저 네모 박스. 예. 불박차에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저게 포장마차라는데요. 그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요. 예. 출근길에 택시 정류장에서 지인을 태우고 나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입원했대요. 그분의 남편분이 보험회사에 위자료 300만 원 달라고 한답니다. 이게 300만 원을 줘야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불박자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아, 잘못 있다는 분 또 계시네. 세 분이나 계시네. 6%. 그러면 이 6%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럴 때, 아, 택시가 아닌데 왜 거기 택시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랬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택시든 자가용이든지. 여기서, 자, 이게 택시든 아니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 불박자 잘못 있다는 분이 3분 계셨는데요. 50분 중에서 6%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아, 저기 사람이 뛰어오네. 저기 보나요? 저기 저 뛰어오는 사람 있네. 뛰면 좀 들을지 몰라. 저기 보나요? 안 보죠. 그러면, 이럴 때, 이거 섰다 가나요? 섰다 가면 돼요. 이거 섰다 가면 돼. 섰다 가나요? 와, 이걸 불박자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 이거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에게 잘못 있다는 그렇게 보는 조사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니,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차가 가해자지.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이거 경찰에 접수하면 어서 오세요. 네, 벌점 벌칙금.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험사한테 나 보험 접수 취소하겠다. 그냥 다쳐서 치료는 좀 해줄 생각도 있어. 아마 그 정도는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300만 원 달라? 이 과하다? 아예 보험 처리했던 걸 취소해달라 그러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 해줬기 때문에 그건 줘야 되는데 그래 거기까지만 줘. 지금부터 지급 보증 취소해. 중단시켜. 그럼 나가라고 그러겠죠. 그럼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하겠죠.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본인이 잘못했으면 뭘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운전자 잘못이라고 그러면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판사가 이 영상을 보면 무죄 판결할 겁니다. 지금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이 4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제 시계로 5시 7분인데 16시 54분에 글이 올라왔어요. 4월 27일 오늘 보험사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위자료 120만 원 지급하고 오늘 퇴원하는 걸로요. 사고는 언제 있었죠? 며칠이죠? 22일 사고면은 그러면 지금 2, 3, 4, 5, 6, 7 2, 3, 4, 5, 6, 7 6일 1번하고 나가면서 120만 원 받았대요. 처음 300만 원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상대방 무단횡단 과실을 물어 못 주겠다. 진료비만 청구해라. 그러니까 치료비만 대주겠다 해서 250만 원 달라고 했다네요. 제가 경찰에 신고도 할 생각이 있고 무단횡단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랬더니 120만 원 주고 퇴원하는 걸로 합의가 됐대요. 이 보험사 어디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요.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같이 보십시다. 글씨가 작은데 경찰이 저라도 150만 원 불러요. 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다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담당 보험사하고 통화를 한 사람이 3명인데 그중에 앞에 통화하는 2분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본인이 담당자라면서 본 사고는 상대방 무단횡단 급진입에 대해 과실인지 상태로 본 사고는 상대방 무단횡단 급진입에 대해 과실인지 즉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철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둘은 무조건 다 책임이 있다고 둘은 마지막은 이게 과연 불박자 잘못이 있는지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도 그러고도 120만 원 딱 줬대요. 거짓말같이 그렇게 문자까지 왔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크다는 걸 절실히 느꼈네요. 보험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분 덕분에
120만이 줬는데 마지막 사람은 그래도 상대방의 무단횡단 급진에 대해서 즉 우리가 나한테 과실이 있는지 좀 더 철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그것 때문에 좀 위로가 됐대요. 뭐가 위로가 돼? 뭐가 위로가 돼? 어떤 보험사가 이거? 이런 아직 와. 그 보험사에 있는 직원 셋을 상대로 했는데 둘은 무조건 책임이 있다. 한 사람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120만 원 합의. 이야. 그리고 경찰관한테 가서 뭐 얘기했더니 아이 나라도 150만 원 불러요. 참 웃음이 나옵니다. 불박차 가다가 2차로로 변경할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실까요? 여긴 대구입니다. 나 직진해야 되는데 네, 깜빡이 미리 켰답니다. 그리고 가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자, 나는 1차로,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오고 있어요. 3차로에서 내가 차로 변경했는데 오토바이도 그 순간에 들어오면서 자, 이거는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언제 변경하는지. 요거. 예, 요거. 여기서, 여기 언제 들어간지 보시겠습니다. 깜빡이 미리 켜셨대요. 내가, 거의 동시. 그죠? 거의 동시에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놀래서 들어오다가 나갑니다. 오토바이는 깜빡이 안 켜게 보이죠? 거의 동시. 예,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불박차는 깜빡이 켰나요? 오디오는 없지만은 네, 장애인 이제 서울에도 장애인 택시가 있잖아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항상 켭니다. 차로 변경 전부터 켰습니다. 오토바이는 켜지 않았습니다. 2차례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박차가 먼저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통조사관은 오토바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맞나요? 오토바이는 깜빡이 안 켰어요. 그런데 교통조사관은 오토바이가 조금 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교통조사관 말대로. 나는 깜빡이 미리 켰다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 있네요. 불박차가 미리 깜빡이 켰다고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2%,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26%. 그럼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비접촉, 원인 제공, 불박차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하겠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2차로에 차가 없었고 오토바이는 3차로에 있었는데 그래서 뒤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앞을 보죠. 뒤를 봤다가 앞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뒤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깜빡 켜고 이제 앞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때 그 순간에 오토바이에 들어오면은 과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이분은 예전에 대구에 사셨대요. 지금은 포항에서 오랜만에 대구에 오셨어요. 자, 여기서 깜빡이 소리 들려요? 가는데 어떤 사고야? 자, 여기서 보죠. 저 뒤에 승용차 한 대 와요. 옳지, 요거 지나고 차 또 여유가 있네. 요거 보내고 다 들어가야지. 차 지나가고 내가 들어가는데 트럭이. 저 뒤에서 트럭 3차례 트럭이 깜빡이 안 켰어요.
요거요, 트럭, 요거요. 요 트럭이 깜빡이 안 켜고 나는 요 차 지나가면 들어가야지 맘먹고서 트럭은 3차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트럭이 이제 차선 잘 봤네요. 나 요 차 지나가면은 나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옆에를 보고 없어서 2차로 없어 들어갔는데 트럭이 깜빡이 없이 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거요. 경찰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도 대구예요. 대구에서 섰다가 하는 차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뭐 트럭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이거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지정했어요. 대구경찰청에 이의시정했더니 아니야 네가 가해 차량 맞아.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 불박차 가해 차량이 맞아. 만장일치. 아니 상대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소송 갔어요. 이게 직결에서 유죄가 나왔던가? 그래서 저도 하도 오래됐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나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고정이라는 정식재판 청구했다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죠. 기각돼서 검사가 기소해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오래됐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이거 포항에 과메기하고 참소 좀 언제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랬었는데요. 이 사건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기각됐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순간 트럭이요. 아무런 깜빡이 없었다.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예. 거의 동시에 차로 변경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불박차로서는 깜빡이 켜지 않은 트럭이 3차로로 계속 갈 거로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근데 깜빡이 켜고서 2차로에 뒤에 오는 차는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깜빡이 안 킨 트럭이 갑자기 쑥 들어온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봐야지. 아니 그걸 또 어떻게 피해. 그래서 무죄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대구예요. 그러면 저 대구에서 이것도 법원에 가야 될까요? 이 판결 이거 아주 아니 나는 2차로에 차가 멀리 있어서 깜빡이 켜고 언제 들어가야지. 3차에서 깜빡이 안 킨 트럭이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럼 불박차 잘못 없다는 거예요. 불박차 잘못 없는데 왜 불박차를 가해 차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박차 잘못 없어요? 예. 물론 민사적으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꺾기 전에 자 혹시 나중에 또 들어온 차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박차에 조금 잘못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은 깜빡 켜고 들어갔고 한쪽은 깜빡이 없이 빠르게 들어왔고 동시 변경이라 하더라도 깜빡이 킨 차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섰다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가다가 깜빡이 켜고 언제쯤 켰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켰다 그러시는데 깜빡이 켜고 뒤에 2차로가 비어있네. 비어있으면 나 들어가도 되겠지. 옳지 들어가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또 순서를 밟아야 되겠네요. 여기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어요. 대구의 그 경찰서에서는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대구경찰청에 또 이의신청하면 경찰서가 옳다. 또 민간심의원에 올리면 그래 대구경찰청이 옳다. 그럼 또 이제 법원에 가면은 아까 그 판결 딱 보여준 판사가 그렇네 옛날 다른 판사가 깜빡이 안 킨 차 100% 그 차가 잘못이지 불박차 잘못 없다고 판결했네. 그럼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같은 판결 나오겠죠.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저게 직결심판 갔다가 직결심판 기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결심판에서 판사가 근데 벌금 5만 원 냈대요.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한 거래요. 직결심판에서는요. 자세히 안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직권심판에서 블랙박스 안 보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찾아봤더니 변호사님 직결 갔다 왔는데요. 예, 판사가 벌금 5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벌금 안 냈어요. 정식 재판 가야 되겠죠? 예, 정식 재판 가세요. 정식 재판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단 정식 재판 청구하시고요. 제가 뒤를 봤을 땐 2차로에 차가 멀리 있어서 다시 앞으로 가려는 그 순간에 3차로의 트럭이 깜빡이 당기고 빠르게 달려와서 저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세요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판사가 그대로 판결했네요. 이번에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는 과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우선 우회전할 때 빨간불에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 7월 달에 7월 10일 날 한번 우회전 방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1월 22일은 빨간불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그곳에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해라. 네,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해라. 일시정지하지 않으면은 단속당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처음에는 1월 20일부터 바로 단속한 게 아니라 3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뒀어요. 자, 조심하세요. 3달이 지나서 4월 22일부터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회전 방법 하다가 어떤 경우는요, 천천히 우회전했는데 신호위반. 왜요? 일시정지 안 했잖아. 일시정지 바퀴가 내가 잠깐만 순간적으로 0.1초만 딱 했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천천히 돌아서 완전히 멈추지 않았어. 그거 막 잡아요. 그래서 그냥 막 아니 내가 잠깐 딱 했다 팍 한 거나 천천히 한 거 무슨 차이야. 그러나 일시정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그런 진짜 볼멘 소리가 너무 많다. 이거 단속 이게 맞느냐?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편 스쿨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가면 그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자, 4월 22일부터 이거 단속된데 단속당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멈췄다 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보이시죠? 예. 자, 이제 좌회전 신호 받을 거예요. 4월 24일이네요. 대화 내용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여기 정지 표지판이 있네요. 멈췄다 가야 되는 거야. 22일부터 4월 21일부터. 이거 7만 원 나온대. 7만 원? 우와! 그 어떤 사람이 그걸 올린 거야. 여기 또 빨간불에 멈춰야 되죠? 누가 찍은 거야 이렇게 카메라로. 그 7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만 멈추는 거야? 스쿨존에서. 네, 저 뒷차가 불박차가 멈추고 가니까 좀 답답하니까 어떡하나요? 뒤에서 차 여기도 멈춰야 돼. 여기도 멈췄다. 예. 뭐 이게 에헤.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돼? 이렇게 저거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신고하면 내가 호수상 떠래. 지금 4회전입니다. 이어서 40m와 그렇게 버거스 호수상에 다 빨리 먹으려다가 호수상에 한 10개 먹는 거야. 해야 된다 이거. 이게 너무 심해. 이거 아니 이거 적당히 해야 돼. 너무 이거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래. 예. 하는 시간이라 예. 근데요.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요. 불박차도 일시정지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와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거 하자고 나한테 막 제안했어. 여기서 이렇게 멈췄다 가야 되는 거야. 안 멈췄어.
예, 완전히 멈춰야 돼요. 순간적으로. 안 멈췄어. 7만 원 나온대. 예. 어머, 그 어떤 사람이 그걸 올린 거야. 벌써 나. 여기는 그때 어. 멈췄어요. 누가 예. 찍은 거야 이렇게. 빨간불에 멈췄어요. 예. 그 7만 원. 그 다음에 또, 너무 비싸졌어. 그러니까. 아 스쿨존에서만 멈추는 거야? 스쿨존에서. 그 다음 또 보세요. 아 그냥 하세요 다행히. 지금 뭐야? 아, 저 횡단보도 빨간불이니까. 이것도 어째야 돼. 여기. 여기서도 안 멈췄어. 야, 안 멈췄어, 지금.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돼. 그거 찍어서 보내면 돼.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저 신고하면 내가 홀상 떠네. 여기서 자식은 400원입니다. 이어서 안 멈췄어. 예. 지금 이거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 차도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멈추듯이 하면서 바퀴는 조금씩 굴르고 있었어요. 딱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일시는 순간적으로 0.1초로 딱 네 바퀴 딱 멈춰야 되는데, 근데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지금 이 불박차도 아까 어떤 댓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이, 불박차도 안 멈췄네. 아까처럼 쉥 간 것도 단속, 이것도 단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속으로 하거든요. 일시정지란 딱. 그래서 바퀴 4개 다 안 섰잖아요. 이걸로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기서 호수상에서 빨리 먹으려다가 호수상에서 한 10개에서 10개 먹는 거야. 여기도 해야 된다 이거. 여기도 안 멈춰서 멈추려고 그러다가 예. 너무 심해. 이거 너무 심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살피면서 가는 거나 순간에 딱 멈췄다 펑 가는 거나 30km만 가면 되니까 멈췄다가 29km 팡 가는 거나 저렇게 사람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거나 근데 바퀴 4개가 딱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라는 겁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그게. 지금 앞서 쑥 지나갔는데요. 저렇게 하는 애들 훅 가는 거지. 왜냐면 한 번에 7만 원씩 몇 번이에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도 천천히는 갔지만은 완전히 멈추진 않았어요. 지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4개를 지났는데요.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불박차 운전자도 47, 28.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버거스 한 애들이 호수상에서 빨리 먹으려다가 호수상에서 한 10개에서 10개 먹는 거야. 해야 된다 이거. 예. 이게 너무 심해. 이거 적당히 해야 돼. 예. 7만 원. 그러니까 누군가 4월 22일 날부터 시행된 거 이것 때문에 7만 원. 그런 게 어디 올라온 모양이죠. 나 여기서 7만 원 단속당했어요. 과태료 7만 원. 네. 과태료 얼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도로교통법 27조 7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승용차 7만 원에 했어요. 7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섰다 가세요. 예, 누군가 뒤에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섰다가 슝 가는 것하고 천천히 불박차처럼 가는 것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정지라는 것은 4바퀴가 다 멈추는 것이 일시정지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고 대각선 횡단보도 이 전부 다 보행자 신호예요. 그냥 올 스톱이죠. 자동차는 4방향 다 멈춰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 저 차들 자 이제 올 스톱이에요. 이제 올 스톱. 그런데 이 사고 날 뻔했어요. 전 방향인데. 근데 오른쪽에 간 차 저거죠. 미친 거 아니야? 사고를. 아니 어떻게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해? 예, 진짜 미치셨지.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이제 안 가나? 근데 또 가네? 저분 뭐해? 뭐 하는 거야?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우와, 미쳤네. 예, 뭐 한 거예요, 저 차? 진짜 미쳤네. 아니, 여기서 신호 위반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회전하는 척하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네요. 모든 방향에 보행자 신호가 다 켜져서, 그래 보행자들이, 저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네, 이 신호 다 저쪽에서 직자 신호죠. 직자 신호 끝나고 이제 올스톱 딱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건너가잖아요. 여기 보행자 건너기 시작하잖아요. 신호가 이제 바뀐 거죠. 보행자들이 건너잖아요. 예. 자, 여기 건너기 시작한 지 얼마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네, 학생 뛸 수 있죠, 이 학생. 4초나 지났는데 여기서 우회전한 차 이쪽에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뛸 수 있는 거죠, 대각선으로. 근데 여기서 슈악. 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저 학생. 그래 놓고 이제 정신 차렸나? 정신 차린 거야? 그래, 반성해. 네, 반성해. 야, 그렇죠. 저 뒤로 삥 돌아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몇 번을 신호 위반하는 거야? 몇 번을. 야. 저거는 신고감인데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걸 갖다 얼른, 저 이벤트가 없잖아요. 이벤트 없으면 탁탁 쳐갖고 저걸 갖다 녹화를 시켜놨어야 되는데, 저장시켜놨어야 되는데, 몇 시간 다니면은 없어져요, 저게. 내 차의 그 블랙박스에 여러분들 몇 기가 달고 계세요? 32기가? 그거 한 2시간 있으면 없어질걸요. 덮어쓰기 될걸요. 64기가? 한 4시간? 128기가는 돼야 돼요. 128기가 되면 한 8시간 동안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QHD냐 또는 그냥 풀 HD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께서 목소리 좀 변조해 주시면 어떨까 이랬는데 변조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차 신고 안 했잖아요. 저 차 신고했으면은 당신 그러면서 그래서 막 혹시 오라도 내 목소리 알고 쫓아와서 뭘 할 수 있는데 신고 안 했고 저 차 번호판 모자이크 철저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고속도로죠. 이곳에서 네, 아빠랑 엄마랑 애기랑 가다가 어떤 일이? 비가 내리니까 감속했네요. 네, 한 87, 88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차.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저 멀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사고 났지. 벽 박았잖아. 예. 아유 진짜. 누가 피를 쏠게 가냐. 사고가 났어. 예. 다시 한번요. 자, 와. 후방 영상. 자, 제가 뭘 보는 걸까요? 여기가 살짝 커브길이에요. 살짝 커브길에 저렇게 빨리 달리면, 그리고 지금 나하고 저 뒷차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한 4개 정도는 돼 보이지 오히려 더 돼 보이네요. 그러면 가로등 하나가 35m예요. 보통. 그럼 한 140m 뒤에, 140m보다 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초 만에 쫓아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한 6초 만에 140m 더 돼 보입니다. 6초 만에 한 150m로 칩시다. 그리고 1초에 얼마예요? 25m? 1초에 25m를 나보다 빨리 온다고 그러면 시속 90, 나보다 시속 90이 더 빠른 거예요.
내가 한 80대 후반이거든요. 상대는 그러면 한 170, 80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상대차 속도 나보다 멀리 있는 몇 초 만에 나를 따라왔느냐 그걸로 계산하면 돼요. 아니 물론 제가 설명드린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유튜브나 한블리에서만 보던 빗길 과속사고를 실제 보니까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차가 그냥 혼자 사고 났으면 망정이지 만약 불박차 때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 왜? 네. 이제 27개월 된 우리 애기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빗길은 기본적으로 20% 줄이십시오. 커브길은 더 줄이십시오. 이분 요거 선물 드릴게요. 요거 자동차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예, 이게 아주 향도 좋고요. 진하지 않고요. 은은하면서요. 포멘트에서 나온 디퓨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박차입니다. 3.5톤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가 스카이를 말하는 건가요? 사다리차? 예, 이 차 무게만 8톤이랍니다. 8톤이 넘는답니다. 이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잘 가고 있어요. 네. 저 오른쪽에 흰색 차 보세요. 오른쪽에 흰색 차가 깜빡이 또 갑자기 들어가고, 우와! 이런, 아이고, 옆에 1톤 차랑 부딪혔어요. 아하. 아니, 고속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는 그 차가 가버립니다. 예. 아니, 저기서요,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몇 메타예요? 한 30m 조금 더 되죠? 아니, 8톤이 넘는 차가 어떻게, 나 도저히 못 피해! 옆으로 피했어요. 예, 1톤 차랑 붙이고. 만약에 저 차를 때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차 들어오는데 내가 들이받았으면 이 차는 1, 2 튕겨갖고서 이쪽으로 온 차는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저 차 살리기 위해서. 예. 불박차 2차도 날벼락 당했고요. 불박차도 갑자기 거꾸로 오는 차랑 비접촉이에요. 어떤가요? 이 흰색 차 100%죠? 이럴 때 비접촉이라서 60대 40 얘기할 건가요? 이거. 100대 빵 대 빵이죠. 이 차가 100%, 불박차 빵, 옆에 1톤 트럭 빵이죠. 그리고 나중에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문자를, 아이고,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차 세워서 살피지 못한 게 제 불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속도 팍 줄여서 벌어진 일이라 솔직하게 보험사에 그렇게 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문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요. 아유, 많이 놀랐겠습니다. 동영상 보는 저도 조마조마하면 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보험사에 영상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놀라게 하고 큰 사고 피해 주셔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들이받아서 차 밀렸으면 다른 차가 없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근데 그 상대 그 흰색 차에서 나한테 보내준 건데요. 요거를 우리 보험사에 요 문자를 보낸 거래요. 그리고 원본은 어떻게 하다 지워졌대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 빵빵보험사다가 상대 운전자가 보내온 것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방송하면서요. 아니,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이제 와서 100대 빵은 인정 못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방송했어요.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어젯밤에 저한테 이분께서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다시 글을 올려주셨어요. 변호사님, 상대 운전자가 생명의 은인 고맙습니다라고 해놓고 딴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운전자는 인정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100대빵 인정 못하고 분심이 간다고 그럽니다. 처음 질문 답변에 사고 유발자가 100% 인정 못한다고 한 건 상대 보험사한테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 상대 운전자분하고 통화해봤더니 당연히 100대빵이죠. 저 우리 보험사 딴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니, 제가 그대로 들어봤으면 그 차 밀려갖고 큰 사고 났을 거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문자까지 왔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그 상대차 보험사에서
합의가 안 돼갖고 제 차는 수리비 180만 나온 거 제 돈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이 파란 문자 아까 이것도 파란 문자도 여기서 보내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상대 보험사는 어딘지가 제가 궁금해요. 상대 보험사. 예, 상대 보험사는 빵빵입니다. 빵빵. 아, 빵빵. 빵빵이 어딘지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화재로 끝나는지 해상으로 끝나는지 손해보험으로 끝나는지. 아, 손해보험으로 끝나네요. 손해보험으로. 손해보험이 여러 곳 있죠? 예. 영어로 된 손해보험도 있고 한국말로 된 손해보험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큰 보험사도 있고 작은 보험사도 있고. 어딜까요? 상대 운전자가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100대빵 당연히 100대빵인 줄 아는데 그 보험사에서 우리 의뢰인이 100대빵 아니래. 그래서 분심이 가야 돼.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놓고 그 흰색차 운전자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보험사다가 비접촉은 100대빵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의뢰인이 100대빵 아니라서 이거 분심이 가야 되라고 그 빵빵 손해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손해보험사 어딜까요? 아, 영어일지 영어 아닌지 그것도 잘 몰라요. 큰 곳일지 작은 곳 그냥 중간적인 일지 몰라요. 근데 지금 확인했더니 여기는 아니에요. 예, 여기도 손해보험이잖아요. 여기는 아니네요. 아이 참나. 만약에 여기서 그랬으면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하다고 전하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네요. 제가 여기에 임원들 많이 알잖아요. 보상 파트 최고 책임자한테 아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는 아닙니다. 예전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타시다가 보름 전에 신형 카니발을 바꾸셨대요. 새 차라서 참 아주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요. 자, 주택가 골목길 천천히. 와! 전도 킥보드가. 와! 넘어지면서 나랑 부딪혀서 넘어진 게 아니고요. 넘어지면서 나를 때렸어요.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전도 킥보드랑 사고 났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았고요. 속도 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제 차랑 직접 부딪히지 않았고 커브 도는 와중에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습니다. 앞범퍼가 손상됐어요. 킥보드 운전자도 무릎 팔꿈치가 까져서 병원에 간다고 했고요. 킥보드 바퀴 손잡이 부분만 그것만 고쳐달래요. 그것만 고쳐주면은 10년 동안 타던 그랜드 카니발을 신형으로 바꾸고 불과 보름 만에 이전 차량이었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근데 새 차는 긴급 제동 장치가 있어서 저보다 더 먼저 브레이크 잡아갖고 멈춰줬대요. 이거요. 진짜 전동 킥보드 툭툭 튀어나와서 조심하고 다니는데 이건 정말 피할 수 없었네요. 킥보드 운전자 치료비와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는 건지요.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다가 2%, 잘못 없다 98%. 이거는 애들이 뛰어나올 수도 있잖아? 라는 측면에서는 불박차에게 조금 잘못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뛰어날 수도 있잖아 하면은요. 애들이 이런 데서 애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애들이 뛰어노는 게 아니라 저건 차대차 사고야. 그렇게 차가 역주행이잖아요. 역주행. 이렇게 좌회전했었어야죠. 그럼 불박차 잘못 없어야 되겠죠. 이건 어차피 경찰에 접수하더라도 차대차 사고에서 전동 킥보드 가해 차량이에요. 우리 보험사에게 해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내 차 망가진 거 4월 3일 날 나와서 4월 19일 날 사고 났어요. 이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수리비 다 달라고 그러세요. 가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사고는 100대 빵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당이죠. 마당에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CCTV예요. CCTV는 그림만 있고 소리가 없어요. 네. 소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바람이 좀 불었대요. 많이 불었대요, 이때. 근데 옆에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있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알 수 있었는데 빨래, 뭐야? 오! 이거 뭐야? 이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 그죠? 이제. 네. 딱, 예. 그래서 이게 판넬. 옆 건물에, 옆 건물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 이분께서 옆 건물 불법 판넬이 우리 건물 지붕 위로 날아와서 그리고 강풍이 불면 또 다시 떨어져 갖고 우리 차가 박살났대요. 옆집에서 아마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나 봐요. 그런데 자연재해라서 바람 때문에 그랬으니까 5대5래요. 그러면서 반밖에 못 해주겠대요. 그날 바람이 세게 분다 그랬는데 미리 조치도 안 했어요. 바람 불어서 판넬이 들썩일 때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점. 근데 자연재해라서 반밖에 안 준대요. 이런 어떻습니까? 100%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 100%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은 100% 받아야 되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00%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고요. 아니라는 의견이 8대2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딱 80대 20이네. 100%가 80%, 100% 어렵다가 20%. 이거는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판넬, 불법 판넬이라는 것은 대충 붙여놓은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할세. 그런 있잖아요. 예, 뿌리 깊은 난간. 그렇게 나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집도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뭐가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강풍이라 하더라도 다른 집은 아무것도 안 날아갔다. 다른 집 간판 안 날아갔다. 근데 왜 네 판넬만 날아가느냐? 그럼 100%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넬뿐만 아니라 옆에 잘 있던 간판이 막 날아다녔다. 그럴 때는 내가 불법 판넬이긴 하지만은 아니 옆에 집도 막 날아갔으면 좀 그럴 때는 한 30% 깎으라 그래. 깎아줘요. 자연재해성도 있어서 30 내지 많을 때 40% 깎아요. 50대 50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관리를 잘못한 거.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니네 집만 날라왔다. 그럼 100% 책임져야 돼요. 바람이 없어서 다른 집도 막 뭐가 날아갔다. 스레트도 날아가 막 그랬다. 그렇다 그러면 한 30-40%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거예요. 요번에 고성? 산불. 강원도 고성. 네네. 거기 바람이 불어갖고 전봇대 쓰러지면 불나갖고 그거. 네네네. 거기에 60% 주라 그랬나? 70% 주라 그랬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 프로 주라 그랬었나요? 여러분들 고성 산불 60%. 그러니까 아까 60%. 예. 그러니까 강풍이 불어갖고 그때 그래서 이게 쓰러지고 근데 웬만한 바람이 쓰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70% 내지 60%를 했잖아요. 50%는 제가 판례에서 못 봤어요. 예, 고성 산불이 판사가 자연재해성도 있기 때문에 다 하기는 좀 이렇게 억울하지 않느냐. 근데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상대가 한전인데. 네. 그래서 그걸 항소심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한테 이거는 한전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네. 아니 공익적이 아니더라도 내 잘못이 하나 없으면 근데 거기다 자연재해성이나 넣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이게 이 개인 대 개인 같으면 네. 여기 이 집도 다 날아갔잖아. 그죠? 네. 우리 집도 다 날아가고 뭐. 그래서 이 자연재해성이라는 것을 그냥 기계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되시죠? 자,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할머니가 오도 가도 못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할머니 잠깐만요. 뒤에 차 와요. 예, 내가 손을 들어서 이제 건너가세요. 이제 막아주고 지나가세요. 네, 천천히 걸음이 느리시네요. 잘 걷지도 못하시고요. 예. 우리 멋진 라이더분.
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할머니가 아마 깜빡깜빡 할 때 그때 건너시다 오도가도 못하고 갇힌 것 같아요. 지난 4월 24일인데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어요. 작은 유모차에 의지해서 걸음이 매우 느리셨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중에 할머니를 목격했고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해서 앞뒤 주행 차량을 확인 후 할머니 건너시게. 왜냐면 내가 그냥 갔으면 할머니가 또 멀리 차에서 그냥 건너시다가 자칫 한번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할머니 가운데 계시면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막아서 다 건너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뒤에 오던 검정색 차량이 멈추고 할머니 안전히 건널 수 있게 그 검정색 차량도 이제 건너시라고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영상 보신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다른 분들도 같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대처 방법, 그러니까 나만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뒤에 이렇게 좀 막아주면서, 그래서 뒤에 좀 이렇게 손짓도 좀 해주면서요. 그래서 이 교통약자,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열심히 걸으셔도 어떤 분들은 녹색 신호 켜지자마자 걷기 시작하는데 반도 못 와서 신호가 바뀔 때가 있어요. 종종 걸어. 우리 힘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또 걸음을 잘 못 걷는 노인분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진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진정한 교통약자가 잘 걷지 못하는 분이 있죠. 이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멋진 라이더분 고맙습니다. 이분께는 좀 뭘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말고 자동차도 있으시겠죠? 만약에 자동차 없으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시라고 한문철 TV 소화기 세트 1kg 분말용 그리고 350ml 스프레이 소화 용구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